네, 안녕하세요. 원효대세무사의 척도세법. 이제 오늘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진행하게 될 건데, 자, 먼저 어떤 게 오늘은 또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분의 사례입니다. 음, 이 분은 주택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이 음. 주택을 양도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했으나 국세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추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오피스텔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를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요즘에 저한테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거는 저한테 실제로 그 상담이 들어와서 그 처리한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주택 한 채하고 오피스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자기가 거주하고 오피스를 임대를 했겠죠. 임대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 이거 이러면 이주택이 아니냐, 오피스를 어떻게 하면은 주택으로 안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만약에 오피스를 주택으로 안 보려면은 실제로 거기에는 거주자가 살면 안 되고 사업자가 입주해서 실제로 그 오피스를 사무실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택으로 안 본다라고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거기다 원래는 사업자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안 들어오니까 거주자를 드린 거예요. 거주자를. 직장인을. 그래서 거기다 직장이 들어왔는데 거기다 또 이제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전입신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 전입신고를 하면 곧바로 주택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세입자한테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세입자한테 너는 그러면 내가 집을 살게 해줄 수는 있는데 전입신고 하지 말아라. 전입신고하면은 오피셀이 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는 이주택이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 한 상태에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국세청에서 이 오피스를 갖다가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심을 하다가 세입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물어가지고 너 여기 살고 있어?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세입자가 사실대로 불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 세입자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하지 말라 해서 전입신고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국세청에서는 이 오피스를 갖다가 주택으로 보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할 때 오피스를 주택으로 봐서 이주택으로 가진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무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언제 주택으로 보고 언제 사무실로 보느냐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법에서는요, 오피스텔은 실제로 사용 용도를 가지고 주택 아니면 사무실로 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나 또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공부라고 하는데 주택 공부라고 아니 그 부동산 공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무용이냐 거주용이냐로 적혀 있는 건 의미가 없다. 실제로 거기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본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 용도를 볼 때는 다시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뭐냐면 해당 오피스 자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 그러면은 상시 거주가 가능한 구조가 뭐냐?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독립적인 거주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기 위해서 각 오피스텔마다 독립된 출입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사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구비가 돼야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취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 공간에서 단순하게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먹거나 또는 간단하게 컵을 설거지할 수 있는 그 정도냐, 아니면은 거하게 한상을 차려 먹을 수 있는 이 완전히 주방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에 기반을 해서 거기서 실제로 사람이 사느냐 아니면은 사무용으로 사용하느냐 이거 가지고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주택이냐 아니면은 사무용이냐를 판단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사용 용도는요, 거주자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신고가 될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자가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걸 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보는 거고, 이걸 만약에 왜곡하기 위해서, 그, 주택이 아무것도 없고, 오피스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주택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오피스를 갖다가 사무실로 그 전환하려고 시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 등록 여부나 또는 전입신고 여부 플러스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사용했냐 사용하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 오피스에 관련된 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